밤사이에 굵직한 글로벌 이슈도 있었고 미국에서 경제 지표도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미국의 4월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에는 좀 미치진 못했지만 한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지난주에 공개된 4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16.5% 정도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건축허가 건수 같은 경우는 전월보다 14.3% 오히려 늘어나면서 이런 주택 관련 경제 지표들이 서로 엇갈린 결과를 공개를 했고, 이런 가운데 4월 기존 주택 판매가 호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과 함께 미국 가계의 그 자산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기 때문에 향후 미국 소비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가늠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4월에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497만 호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전월치인 494만 호는 소폭 상회를 했지만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498만 호는 다소 좀 밑도는 그런 수치지만은 전반적으로 컨센서스에도 부합했다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미국 기존 주택의 전반적인 추이를 보게 되면은 지난 2005년 8월에 723만 호 판매된 이후에 2010년 8월에 바닥을 확인하기까지 전월 대비해서 매월 0.8%씩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매월 1.2%씩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침체기 당시보다 조금은 더 속도를 내면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좀 긍정적인 전망을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이런 좀 주택 회복세, 금리 수준과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또 아울러서 가계의 주택 구매 여력이 올해 다소 좀 둔화되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향후 미국의 주택시장의 회복세는 견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미국 주택시장이 가계의 자산 효과를 높이면서 가계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뚜렷한 개선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도 아울러서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기존 주택 판매 증가율이 작년 초 이후에 현재 10%대를 전후로 해서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런 수준에서 추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시장의 개선 정도가 이와 같이 제한되면서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도 대략 60에서 70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이하는 등 가계의 소비 심리 회복이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주택 경기가 수요 확대라든지 주택 가격의 상승, 그리고 공급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진입을 어느 정도 했고, 또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미국 경제 성장을 주도할 정도로 강한 모멘텀이 되기까지는 다소 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4월의 기존 주택 판매 지표를 두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또 여쭤볼 것이 밤사이에 버냉키 의장의 의회 연설, 그리고 이후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이 위원회 내에서도 여러 위원들 간의 어떤 입장 차이를 보일 만한 내용들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시장의 가능성 제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출구 전략, 그러니까 양적 완화의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많아졌을 때는 증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금리 인상이 단행된 이후에 오히려 글로벌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경기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진 부분들이 증시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시각은 그대로 좀 적용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그 지난 4월 그 말과 5월 초 양일 그 이틀간에 걸쳐서 그 개최된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 공개된 성명서를 보면은 연준은 매월 85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등 이런 기존의 경기 부양책을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뭐 크게 기존의 입장과는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FOMC 회의에서 연준은 그 고용 시장이나 인플레이션 변화 전망에 따라서 자산 매입 속도를 적절히 할 것임을 밝혔고요. 따라서 이후의 시장은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한 논란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이 매번 FOMC 회의에서 밝혔듯이 실업률이 6.5%로 하락하거나 물가 상승률이 2.5% 수준을 웃돌지 않는 한 저금리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즉 연준은 미국의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는 확신이 선다면 양적 완화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가능하게 해준 FOMC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사록에서도 일단 양적 완화 규모 축소와 관련된 의견이 일부 개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즉 경기 개선세가 지속된다면이라는 전제 하에서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시사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현재 미국 경기 흐름을 고려한다면 시장과의 신뢰성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연준의 입장으로서는 양적 완화 축소가 6월과 같이 빠른 시기에 또 대규모로 단행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미국의 실업률은 7.5%였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비 대비 1.1%를 기록을 하면서 목표치와는 아직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실업률은 연준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락하고 있고 또 물가는 오히려 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률은 경기의 선순환 흐름을 또 물가는 그 선순환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대표하는 지수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실업률의 하락에서 나타나는 경기의 선순환 흐름은 앞으로도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가 하락에서 나타나는 경제 주체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감 부분들은 아직은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의 신뢰성을 고려해서 단기간 내 양적 완화를 축소시키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민간 소비 개선으로 인한 경기 흐름이 하반기에 보다 강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그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들은 미국과 우리나라 코스피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적 완화 축소가 단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제의 성장세를 훼손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양적 완화 축소는 그만큼 연준이 향후 미국 경제 성장세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 전략을 어느 정도 좀 준비할 시기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당장에 축소가 되더라도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겠지만은 일단은 출구 전략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안정성, 신뢰를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을 해보자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BS 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